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 천하의 움츠린 네이버 쇼핑 반등할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요, 네이버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 역대 최고 실적으로 본 어떤 쿠팡과의 경쟁 어떨까요? 우선 이커머스 지용도를 좀 보면요, 여기에 쿠팡이 이커머스에서 가장 1티어, 1황으로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네이버가 존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와 쿠팡은 양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양강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쇼핑 밑에는 더 심합니다. 여기는요, 지마켓 옥션을 인수한 이 SSG.com, 이마트 쪽인 거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강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지만 이 격차는요,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 많이 상승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있고요. 그리고 한때 이커머스의 강자 11번가도 고선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을 이길 만한 가능성, 혹은 쿠팡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낮게나마 네이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플랫폼들은요,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네이버의 2분기 실적에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겁니다. 이커머스 거래액 기준으로 1위를 했던 플랫폼들은 다양합니다. 요거는 좀 추정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마다 거래액을 예전에는 발표를 하진 않았었고 하는 업체가 있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그냥 업계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만 봐주세요. 한때 2007년도까지 2000년대에는 옥션이 계속 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G마켓이 1등을 하죠. 지금 문제가 됐던 티맵프를 인수했던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만들었던 G마켓이 한 8년, 9년 정도 1위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1번가가 1등을 해요. 물론 이건 단일 플랫폼으로 1등을 한 겁니다. 이 당시 2017년도만 해도 이베이가 옥션과 G마켓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11번가보다는 거래액이 많았지만 옥션, G마켓이 따로 보면 11번가가 거래액 기준으로는 제일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커머스 거래액 기준 1위를 했던 플랫폼은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 우리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심판을 보면서 조금씩 성장을 했던 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지식 쇼핑이 1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쿠팡이 지금까지 1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1등을 쭉 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네이버와 쿠팡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그래서 한번 그걸 좀 뜯어봤습니다. 이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이 전체 매출은 2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4,700억 정도를 기록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8.4% 성장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6%를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장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커머스 매출만 따로 떼어놓고 봤더니 7,19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6%나 성장을 한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쿠팡 잘 따라가고 있나? 이 커머스의 영업이익을 좀 보려고 했더니 이 커머스의 영업이익은 네이버가 따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서치 플랫폼, 그러니까 본인의 검색 포탈로서 얻는 광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 그거와 커머스, 네이버 쇼핑 쪽으로 얻는 매출, 요거에 대한 영업이익을 같이 발표해요. 그러니까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5,500억. 사실은 실제 전체 4,700억 영업이익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사실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커머스와 서치 플랫폼이라는 건데, 어쨌든 요 안에 속해 있는 커머스도 영업이익이 나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커머스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요, 이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액입니다.
요 선들이 거래액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네이버 쇼핑 내에서 전체 내에서 거래가 일어난 거래액 전체입니다. 근데 이 거래액이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자료인데 이게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역선장을 했어요. 전분기보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전분기보다 늘었지만 거의 정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커머스 부분이 거래액 기준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요게 하나 안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위에 제일 위에 이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번 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즉 유료 멤버십 회원이 줄어들었다. 혹은 유료 멤버십 회원은 늘어났으나 뭔가 본인들이 유료 membership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걸 많이 줘서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멤버십은 전체 누적 가입자 수 및 액티브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비 성장이 지속됐다는 걸 보니까 어떤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유료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행사 같은 걸 해서 이 매출이 줄었다는 건데 사실은 이 쿠팡의 유료 회원수에 비하면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쿠팡은 유료 회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1000만 명을 돌파해서 이제는 1400만 명의 쿠팡 유료 회원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사실 유료 회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쿠팡과 네이버가 이 네이버 지금 실적은 좋으나 이 거래액 기준으로 또 유료 회원수 기준으로 자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네이버 커머스 거래액 성장률만 2023년 1분기부터 보면요. 이때는 13.2%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2분기부터 8.6%, 8.2% 이커머스 평균 성장률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는요. 더 안 좋아졌죠. 평균을 하회하는 거래액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2024년 올해 2분기 이커머스 평균 성장률이 8.6%였어요. 그러니까 이 8.6%보다도 한참 낮은 3.3%를 기록했다. 그런데 경쟁사인 쿠팡은요. 20% 이상의 성장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쿠팡이 거래액만 따로 발표를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쿠팡은 매출의 대부분이 직매입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률로 거래액을 대체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쿠팡의 매출은 지금도 2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과 네이버, 이 커머스 쪽에서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이버 쪽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쿠팡을 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걸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그 기회는 아직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2분기 네이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네이버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커머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금력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네이버와 반쿠팡 연합에 소속돼 있는 CJ 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 선언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CJ가 주 7일 배송을 한다는 건 결국은 쿠팡의 로켓 배송과 똑같이 빠른 배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공휴일날도 쉬지 않고 배송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게 내년인 2025년부터 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볼 건 바로 네이버라고 봅니다. 네이버가 쿠팡한테 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빠른 배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 7일 배송을 하면서 이 빠른 배송을 이제는 따라잡을 수 있어서 그 경쟁력에서는 이제 밀리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가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문하면 오늘 도착하는 것도 있고요. 일요일 도착 보장해주는 것도 있고 이제는 일요일날 주문해도 일요일날 당일날 받을 수도 있거나 토요일날 주문해도 일요일날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말 쿠팡하고 똑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물론 지금 사람들 인식 속에 이미 쿠팡은 빠른 배송으로 매칭이 돼 있고 네이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능성은 살아있다. 네이버가 쿠팡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 낮지만 살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고요. 커머스도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액 부분이나 멤버십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요.
하지만 경쟁사인 쿠팡도 여전히 잘 나갑니다. 쿠팡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오랜만에 적자를 기록하긴 했어요.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적자는 공정위 과징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거라서 사실은 3분기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하지만 어쨌든 네이버도 계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되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의 주 7배송 지원 사격 이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네이버가 쿠팡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네이버 쇼핑 반등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